생명과학 7강 흥분의 전도와 전달.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은 지금 한 달의 프로젝트 내줘서 그거 진행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하리라고 믿어요. 자, 이제 벌써 수업도 3단원이 시작이 되어지네. 이제 오늘부터 3단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원인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또 그 오프라인 계약이 등교 계약이 예정이 되어지고 곧 만나게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중간고사 일정도 정확하게 변경이 생기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범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요 3단원까지는 포함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또 이 단원에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단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그 첫 번째 단원인 신경계 중에 흥분의 전도와 전달 부분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는 과정을 막전이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약물이 시냅스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조사해 발표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이제 다음 차시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탐구 활동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일컫습니다. 그 역할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 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뉴런은 신경계 자체가 그 역할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수용한 그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고 또 내려진 명령들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뉴런 역시도 자극을 받아들이고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뉴런의 구조를 살펴보면 뉴런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신경세포체는 그림처럼 세포의 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소폰의 소기관이 분포하는 곳으로서 물질을 합성한다든지 에너지를 생산한다든지 뉴런 내에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신경세포체고요. 가지돌기와 축삭돌기는 뉴런에서 뻗어져 나온 돌기 모양의 구조로서 가지돌기는 나뭇가지처럼 뻗어져 나오는 그런 구조물로서 역할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돌기이고 축삭돌기는 그림처럼 뉴런에서 길게 뻗어져 나온 돌기로서 축삭돌기 끝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 끝부분을 살펴보면 이 축삭돌기 끝부분에 시냅스 소포라는 작은 주머니가 들어있는데 이 시냅스 소포에는 다음 뉴런이나 다른 세포로 정보,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어서 축삭돌기의 역할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 그래서 가지돌기는 자극을 수용하는 돌기, 축삭돌기는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뉴런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먼저 구조에 따라 분류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 자, 여기서 민이라고 붙었죠? 민이란 뜻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이 없는 그런 경우를 민머리, 대머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민머리라고 하죠. 또는 소매가 없는 옷들을 민소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없는 구조물을 그러니까 민이라고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라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뉴런, 없으면 민마리집 뉴런인데 마리집이란 건 뭐냐? 마리집이라는 것은 휴반 세포가 여러 곳 겹쳐 있는 구조물로서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구조물이라고 해서 마리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런을 구성하고 있는 축삭돌기에 이 부분, 이 그림처럼 돌돌 말려 있는 이 부분이 마리집 부분인데 이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
마리집 뉴런,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없는 뉴런이 민마리집 뉴런. 그래서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마리집이 절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이 절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연성을 가지고 있는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데 절연성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류의 흐름이 차단되는 그런 성질을 절연성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뉴런에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흥분이 발생하고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이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전해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절연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 마리집이 있는 부분에서는 흥분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 요 틈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랑비의 결절 부분에서만 흥분이 발생하게 되는 도약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마리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흥분의 전도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마리집 뉴런이 전도 속도가 빠르고요. 민마리집 뉴런이 느린 그러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어서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기능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 연합 뉴런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구심성은 말 그대로 구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 구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원운동 회전 원운동 알죠? 회전 원운동에서 그 원운동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입니다. 그래서 구심성이라는 것은 중심으로 작용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원심력은 회전 원운동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구심은 중심으로 작용하는 거, 원심은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구심성 뉴런은 우리 몸의 이제 신경계를 구분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중추신경이 있어요. 중추신경이 있고 각 몸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그래서 중추와 기관을 연결하는 신경 뉴런의 기관으로부터 정보가 중추로 중심으로 전해주는 그러한 신경이 구심성 뉴런이고요. 중추에서 내려진 명령이 기관으로 전달되어지는 바깥쪽으로 신호가 가는 뉴런이 원심성 뉴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합 뉴런이라는 것은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뉴런이 되겠고요. 자, 구심성 뉴런에는 감각 뉴런이 해당이 되고요. 감각 뉴런이란 감각기관에 연결된 뉴런이고요. 원심성 뉴런에는 운동 뉴런이 해당이 됩니다. 운동 뉴런이란 명령이 내려져서 이렇게 운동에 작용해주는 이렇게 운동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어지는 뉴런 그래서 반응기 근육과 같은 반응기에 연결된 뉴런이 원심성 뉴런이 되겠고 연합 뉴런은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중추를 구성하는 뉴런이 연합 뉴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 구심성 뉴런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자극을 수용하는 감각, 피부와 같은 감각기관에 연결된 뉴런으로서 정보를 중추로 전달해주는 뉴런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고요. 자, 연합 뉴런은 이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뉴런이 되겠고 이 연합 뉴런에서 내려진 정보를 이제 근육과 같은 반응기관으로 바깥쪽으로 전달해주는 것이 원심성 뉴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분의 이동 경로는 자극이 주어지면 감각기관을 통해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그리고 반응기로 전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흥분의 전도. 자, 흥분이란 자극을 받은 뉴런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막전이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뉴런에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를 흥분이라고 하죠. 근데 그 일어나는 그 변화는 뉴런의 세포막에서 막전이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막전이의 변화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흥분의 발생을 살펴보기 전에 자, 자극에 의해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 자극이 주어지기 전 상태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뉴런에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는 붕극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붕극이란 뉴런의 세포막을 경계로 안과 밖이 서로 다른 극으로 나누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극이 분리되어져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극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먼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말 그대로 뭘까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펌핑하는 그런 펌프입니다.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나트륨 이온은 자, 세포막이 있고요. 바깥쪽이 있어요. 안쪽이 있으면 나트륨 이온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펌핑해요. 바로 그림으로도 또 보여줄 겁니다. 자, 칼륨 이온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펌핑해요.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면 눈에는 세포막에는 나트륨 이온들이 많이 분포하겠죠.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자, 안쪽으로는 칼륨 이온이 펌핑되어지니까 안에는 칼륨 이온이 많이 분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뉴런의 세포막에는 펌프라는 것은 뉴런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 단백질의 일종인데, 자, 펌핑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펌프예요. 그래서 원래 물질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인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농도급의 반대 방향으로도 거꾸로도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것이 펌프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되면 바깥쪽엔 나트륨 이온이 많고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게 분포하게 되는데, 자, 이 외에 뉴런의 세포막에는 통로도 존재해요. 통로도 마찬가지로 이온 통로는 막 단백질입니다. 펌프도 막 단백질이고 통로도 막 단백질인데, 펌프는 펌핑해 주는 것이고 이온 통로는 그냥 이동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 나트륨 통로도 있고 칼륨 통로도 있는데, 나트륨 통로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해주는 거, 칼륨 통로는 칼륨 이온이 흘러가게 해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와 각 이온의 통로들이 관여해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할 땐 나트륨 이온을 바깥쪽으로 3개의 이온씩, 칼륨은 2개씩 하다 보니까 바깥쪽에 나트륨이 더 많겠죠. 그리고 뉴런의 막에 존재하는 이온 통로 중에 나트륨 이온 통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동 한번 나가면 거의 못 들어오는데, 칼륨 이온 통로는 조금 열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안쪽으로 내보내도 조금씩 새어 나가요. 그러면 어쨌거나 바깥쪽에 양이온이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온 뉴런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들 중에 단백질들은 전하를 띠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비교적 안쪽이 음전하를 많이 띠게 되고요. 바깥쪽엔 양전을 띠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외에 나트륨, 칼륨 이온 외에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는데, 그 이온들의 분포 때문에 이제 이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 뉴런의 막을 경계로 해서 바깥쪽과 안쪽이 전하 값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바깥쪽은 양전하를, 안쪽은 음전하를 형성해서 극이 분리되어지는 상태라고 해서 분극 상태. 이 안쪽이 바깥쪽이 매산 마이너스 70mV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형성된 전위를 휴지 전위 또는 휴지막 전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을 보면,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의 그림을 보면, 뉴런의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존재하죠. 그리고 나트륨 통로가 있고요. 칼륨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분극일 때 평상시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으로 나트륨 이온들이 펌핑되어지고, 안쪽으로는 칼륨 이온이 펌핑이 되어져서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는 칼륨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이때 이야기가 하나 빠졌는데, 펌프는 농도급에 역행하도록 물질을 펌핑해줘야 되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ATP라는 에너지가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온의 농도차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나트륨 통로는 완전히 닫혀 있는 반면 칼륨 통로들이 여기는 닫혀 있는데 일부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그건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기억을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바깥쪽이 양전하를, 바깥쪽이 양전하를, 안쪽이
음전을 띠는 극이 분리되어지는 상태. 이 상태가 분극이고 그때 전이가 쉬고 있는 상태, 휴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지전이, 휴지막전이라고 하는데 한 마이너스 70mV 정도를 유지합니다. 자,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 뉴런은 분극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분극 상태가 유지되던 뉴런에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자,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자, 탈분극된다라고 합니다. 자, 탈분극이란 자극에 의해 막전이의 변화로 흥분이 발생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이 뉴런에 주어지게 되면 뉴런의 막전이가 급격하게 변화가 생깁니다. 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 뉴런의 세포막에는 분극 형성을 위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한다고 했고 또한 이온 통로들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자, 자극에 의해서 그런 통로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먼저 열리는 것이 이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게 됩니다. 자,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기 전에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에 농도가 높이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도차가 형성이 되어져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유입되고 싶었는데 막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뉴런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나트륨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데 어디로 이동할까요? 밖에서 안으로 대량 유입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었는데 양전하를 띄고 있는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어지니까 막전이가 변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막전이가 상승하게 되는데 얼마까지 상승하게 되느냐? 한 플러스 35mV까지 한 100mV 대략 한 100mV 정도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하고요. 자, 이어서 자, 나트륨 통로가 열렸으니까 이어서 무슨 통로들이 열릴 수가 있겠죠? 그쵸? 칼륨 통로도 열릴 수 있겠죠. 이어서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를 이제 재분극이라고 하는데 재분극이란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가 계속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닫히게 되고 이제 이어서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는데 칼륨 통로가 열려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칼륨 이온도 펌프에 의해서 안쪽에 이온의 농도가 높다고 그랬죠. 그러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싶은데 통로가 열려버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바깥으로 유출되면서 이제 나트륨 이온, 양이온이 들어오면서 안쪽이 플러스가 됐다면 다시 똑같이 양이온인 칼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막전이가 휴지전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분극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재분극 과정은 막전이가 휴지 전이보다 더 마이너스가까지 떨어지게 돼요. 이러한 현상을 분극이 다시 돌아가는데 과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과분극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과분극이 일어났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칼륨 통로도 닫히게 되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면서 원래 휴지 전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분극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 분극 상태였다가 자극에 의해서 먼저 어떤 통로가 열린다고요?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어지고 그래서 분극의 변화, 탈분극이 일어났다가 이어서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다시 분극으로 재분극이 되어지게 되는데 조금 더 과하게 됐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림과 함께 그래프로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 왼쪽 아래가 1번입니다.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 자,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에 많이 있었죠.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이 분포했어요. 분극을 형성을 하다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분극, 자 먼저 1번 구간 마이너스 70mV의 분극을 유지하다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먼저 뭐가 열린다고요?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유입되어지게 되겠다면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값이었던 것이 나트륨의 유입으로 자, 플러스 값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탈분극이 일어난다. 자, 그러다가
뒤이어서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뒤이어서 누가 열린다?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의 유출로 다시 분극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분극 과정을 재분극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까지 더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과분극이 일어났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다시 분극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구간을 구분해 보면 첫 번째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 분극이었다가 자극에 의해서 탈분극이 일어나는 탈분극은 주로 누구의 어떤 이온의 이동 때문에 나트륨 이온의 유입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어서 칼륨의 유출로 인해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은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분극부터 탈분극, 재분극, 다시 분극까지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해서 ATP가 공급되어지는 동안 계속 작동이 되어지고 이제 탈분극과 재분극은 이제 어떤 이온의 이동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탈분극은 나트륨 이온의 유입, 재분극은 칼륨 이온의 유출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자, 나트륨 통로가 자극이 주어지면 바로 열렸다가 탈분극이 끝나면서 닫히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기 쉬운 게 나트륨 통로가 여기에서 열렸다가 여기서 닫히고 나트륨 통로가 닫힌 다음에 칼륨 통로가 열린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아요. 나트륨 통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닫혀있던 통로들은 이 자극 때문에 열리게 되는데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트륨 통로들은 반응을 빨리 해. 그래서 먼저 확 열렸다가 닫히는 것도 빨리 닫혀요. 근데 칼륨 통로는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조금 열려 있었다고 그랬죠. 좀 느려요. 더뎌요.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칼륨 통로도 열리게 되는데 서서히 열렸다가 나중에 서서히 닫혀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분극과 재분극은 영향을 어떤 통로에 영향을 크게 받느냐인 거지 탈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 통로만 열려 있고 닫혔다가 칼륨 통로만 열려 있는 거 재분극일 땐 칼륨 통로만 열려 있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도 열리고 이 그래프에서는 막전이 변화만 일어나게 되는데 또 다른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자극이 주어짐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온 투과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온 투과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나트륨 통로가 나트륨 이온의 이온 투과도가 이렇게 되고요.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 칼륨은 이렇게 돼서 칼륨의 투과도 지금 보니까 앞부분은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가 높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탈분극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뒤로는 칼륨 이온의 투과도가 높죠. 이때가 재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보기에 요 탈분극일 때는 나트륨 이온의 이동만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쨌거나 탈분극일 때는 나트륨 이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고 재분극일 때는 칼륨의 유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만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뉴런의 자극이 주어져서 일어나는 막전의 변화를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활동전이는 자, 분극이었던 것이 자극에 의해서 탈분극이 됐다가 다시 재분극이 일어나서 분극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순서로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흥분의 전도. 자, 흥분의 전도란 뉴런 안에서의 흥분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떤 뉴런 한 지점에서의 자극에 의해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지점의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자, 뉴런의 세포막이 있어요.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자극에 의해서 여기에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되어지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된 것도 바깥쪽에 나트륨 농도가
높았다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이 되어져서 들어오게 되는 거, 대량으로 유입되어지게 되면서 활동 전해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으로 들어온 이 나트륨 이온도 지금 주변에 있는 다른 곳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낮았겠죠. 그러면 주변으로도 마찬가지로 확산되어지게 되는데, 확산되면서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이온의 막투가도를 변화시키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옆으로 이동해서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마찬가지로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트륨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이곳에서 나트륨 이온이 대량으로 유입되어지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들어온 유입된 나트륨 이온은 주변 세포막의 막전이와 막투간호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활동 전이, 여기에서도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또 들어온 것이 옆으로 가서 통로를 열어줘서 유입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활동 전이 발생. 자, 그러면 이런 뉴런 내에서 흥분의 전도는 방향성이 없어요. 양방향을 주는데, 왜? 안으로 들어온 이온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로, 주변은 전부 다 농도가 낮으니까 양쪽으로 모두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지느냐? 축삭돌기 말단까지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 축삭돌기 끝이 이 뉴런 내 끝이 되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뉴런 내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이제 전도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전도는 활동 전이가 이어지는 과정이라서 전기적인 신호로 방향성이 없이 양쪽 방향으로 다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앞에서 뉴런을 종료할 때 구조에 따라서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도 속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자,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에는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마리집이 이렇게 있으면, 자, 자극이 주어져서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활동전이 발생하면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을 통로를 열어서 유입시키려고 봤더니 마리집이 막혀 있어서 이온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으니까 이 마리집이 있는 부분은 활동전이가 발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쭉 지나서 다음 마리집이 있는 부분,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했죠. 마리집이 없는 이 랑비의 결절 부분에 통로를 열어서 여기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뛰어넘는 도약 전도가 발생해서 빠르다고 했고,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는 일일이 활동전이 발생해서 열어주면 일일이 진행이 되어지니까 전도 속도가 마리집 신경에 비해서 느리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하자면, 자극이 주어진 곳에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면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옆에 있는 곳에 통로를 열어줘서 또 두 번째 여기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옆으로 전달돼서 세 번째 부분 활동 전이가 쭉, 그래서 여기 한 곳에서 발생돼서 이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는 방향성 없이 양쪽으로 다 진행이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진다? 축삭돌기 끝에까지. 가지돌기 끝에까지도 가긴 가요. 근데 축삭돌기 끝에까지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지돌기 쪽은 자극을 수용하기만 하고 축삭돌기 말단에 축삭돌기에서 다음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축삭돌기 말단까지 자극이 전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흥분의 전달. 자, 흥분의 전달이란, 자, 앞에서 전도는 뉴런 내에서의 흥분의 이동 과정을 전도라고 했죠. 그럼 전달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이동 과정을 전달이라고 합니다. 자, 전도가 전기적인 방식으로 뉴런 내에서 이동이 되었다면,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시냅스 틈이라는 틈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선이, 그러니까 전도는 마치 전류가 도선을 타고 흘러갔던 것처럼 전기적인 신호로 흘러갔다면,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시냅스 틈이라는 전선의 틈, 그러니까 전선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틈이 있어서 이게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지 못하고 전류의 흐름이 차단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전도와 다른 방식으로 흥분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제 축삭돌기 말단의 자극이 도달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곳에는 이제 신경에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 앞에서 얘기했죠? 시냅스 소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시냅스 소포가 분포하게 되어져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지고 다음 뉴런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다. 전도는 양쪽 방향으로 다 일어난다고 했는데 전달은 방향성이 있다. 어디에서 어디로?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또는 신경세포 쪽으로, 신경세포체 쪽으로. 그래서 왜 축삭돌기에서만 전해지게 되느냐?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할 수 있어서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쪽으로 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전달 과정은, 전도 과정은 정기적인 신호였다면 전달 과정은 신경 전달 물질인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 화학적 신호로 방향성을 가지고서 전해지게 된다.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뉴런 내에서 자극이 쭉 축삭돌기 말단까지 전해지게 되면 자극 활동 전이가 축삭돌기 말단으로 전해지게 되면 이제 축삭돌기 말단에 분포하는 시냅스 소포가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 쪽에 막과 합쳐지게 되면서 시냅스 틈 쪽으로 축삭돌기 말단에 분포하는 시냅스 소포 안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 쪽으로 분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분비가 되어지게 되면 얘가 틈으로 전해져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서 다음 뉴런에 도달 확산이 되어지게 되면 다음 뉴런에는 이 신경전달 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가 분포하기 때문에 이 수용체에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 이 수용체가 열리게 되면서 이 수용체가 다시 얘기하면 나트륨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열어주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또 마찬가지로 유입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또 활동전이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해서 흥분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은 전도에 비하면 전도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선을 타고 전류가 흘러갈 때 순간적으로 팍 흘러가죠. 마찬가지예요. 신경에서도 정기적인 신호인 전도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달은 이제 신입소포가 막과 합쳐지고 분비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물론 이 시간도 뭐 비교적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전도와 전달이 반복되어지면서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전도가 더 빠르고 전달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거. 그러면 어쨌거나 자극이 빨리빨리 전달되어지려면 우리 몸에서 정보가 전해지고 처리하려면 신속 정확하게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전도가 많이 분포해야겠어요? 전달이 많이 분포하겠어요? 전도가 많이 분포해야겠죠? 그래서 전도의 과정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전달을 많이 끼지 않고 느려지는 전달 과정을 많이 끼지 않고 전도 과정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세포 중에 이제 긴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 중에 가장 긴 세포가 뉴런에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데 긴 거는 1m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본다냐? 우리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 연결된 신경들 있죠? 그것이 우리가 뒤에 이제 나오는데 척수까지 연결되어지는데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손끝에서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수까지 하나의 뉴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한 1m 정도 가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고요. 어쨌거나 전달 과정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이동 과정으로 축삭돌기 말단에 흥분이 활동 전이가 전해지게 되면 그 축삭돌기 말단에 분포하는 시냅스 소포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져서 다음 뉴런의 수용체에 전달이 되어지게 되고 거기서 활동 전이가 또 발생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거. 방향성이 있다고 했죠?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만 방향이 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살펴보면 뉴런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 뉴런과 이 뉴런. 위에 있는 뉴런이 이전 뉴런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쪽으로는 흥분이 전해져요.
이건 가능한데 이거는 안 된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신경계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 약물들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각성제를 살펴볼게요. 각성제는 말 그대로 각성시키는 약물인 거죠. 신경 흥분을 촉진하여 각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우울증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우울감이 있으면 좀 이렇게 흥분시켜서 기분을 업시키는 그러한데 치료제로 쓰였던 약인 것이고요. 자, 환각제가 있어요. 환각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각을 유발하는 약물, 환각제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정신과 치료에 쓰였다고 하고요. 진정제는 이렇게 진정시키는 흥분을 억제하는 약물, 신경 전달 물질들을 이렇게 제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억제하는 그런 약물. 그래서 긴장과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하는데, 이 외에도 마취제도 그건 거죠. 마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부분 마취 해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실제로 자극 주어지게 되지만 뇌에서는 그래서 느낌이 전혀 안 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신경 전달 물질을 빨리빨리 분비하더라도 자극이 주어졌을 때 분비하더라도 빨리빨리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약물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각성제, 환각제, 진정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본 이유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64페이지에 있는 자,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기 탐구 활동을 여러분들 조사하고 이렇게 자료 만들고 발표하는 자료를 좀 만들어 보는 시간을 우리 앞에서 해봤던 것처럼 발표하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를 다 할 거 없이요. 정리 1, 2, 3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 가지 주제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걸 간단하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PPT로 영상을 만들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걸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주일간의 기한을 두도록 할게요. 그럼 일주일이면 아마 우리 오프라인 계약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수업 안내에 자세하게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앞에 수업들에 비해서 많이 길어졌는데 한 35분 넘어가고 있네요. 예. 좀 조금 길면 동영상 속도를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빨리빨리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든지 아니면 여유 갖고 봐도 되고 하여튼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안녕.